차트 심리학 작가 인생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1,400원 넘어갔습니다. 걱정스러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과연 한국 경제 버틸 수 있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서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제 주종이 해외 선물이죠. 해외 선물 중에서 외환, 골드, 실버, 그 다음에 미국 지수 선물. 이게 원래 제 주종목이에요. 원래 주종목이고, 최근에는 이제 선물 안 하고 주식을 많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일단, 뉴스요. 원달러 환율이 박스권 갇힌 채 엇갈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박스권에 갇혔다고요? 자, 저 제목은 잘못했습니다. 최근까지 박스권이었습니다. 1375에서 1400원을 상단으로 하는 이런 박스권 이동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1400원을 넘어가면서 1411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박스권이라니요? 아닙니다. 지금은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 1400원을 넘어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뉴스는 잘못된 거, 갇힌 거 아니야. 박스권 돌파했다니까. 자, 그 다음에요. 미국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에 환율 다시 1,400원대. 자, 일단은 이게 관세 협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관세 협상인데, 일단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지금 현재 환율은 뉴노멀이다. 원래 한국의 환율은 1,100원대였거든요. 그런데 1,300원대로 오면서 뭐라고 뉴노멀이다. 새로운 이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게 한 15% 정도 돼요. 관세를 15%로 하면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올려놓으면 상세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달러로 팔잖아요. 근데 관세를 내야 되니까 더 이렇게 돈이 더 나가겠죠. 근데 같은 가격에 팔았는데 문제는 달러로 받아와서 원화로 환전을 하면은 원화가 싸고 달러가 비싸니까 15%만큼이 남아요. 더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관세 15% 미국 정부한테 주고 같은 가격 가져왔는데 환전을 했더니 원화로 바꿨더니 15%가 올라가네. 그러면서 이게 뭐가 돼?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1,300원대가 뉴노멀이다. 우리는 15% 관세를 이런 식으로 통쳐서 없애버리겠다. 라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환율이 이 안에서 움직였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고, 환율, 그 관세 15%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죠.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얘가 갑자기 돌파를 한 시점이 언제냐면 25%. 이 얘기 나오면서 돌파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25%면 10%를 더 올려야 돼. 그러면은 관세를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제가 이 얘기 하는 동안에 지금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괜찮다고? 관세만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 경제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환율과 무엇입니까? 환율과 가장 중요한 원유죠. 지금 저 달러에도 한국이 괜찮은 이유, 한국 경제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국 경제가 버티는 이유, 괜찮은 이유는 원유 가격 때문이에요. 원유 가격이 최근에 얼마에 있었냐면 80달러 선 100달러 넘어간 적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얼마? 61.71달러. 많이 내렸어요, 사실은. 많이 내려온 거죠. 이때가 이제 125달러 갈 때가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할 때. 지금 원유가 이렇게 내렸으니 미국의 물가가 높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큰 이유죠, 사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유가가 정말 다행인 그 상황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환율이 1,400원대, 유가가 100달러야. 죽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재앙입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뭐하기 때문에, 높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한국 경제가. 그래서 한국 경제 힘들어, 망할 거야, 환율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유를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원유 가격이 다행히도 지금 60달러 선의 낮은 가격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에 관세 25% 얘기 나오면서 환율 다시 1,400원대, 1,400원이 돌파를 한 거죠. 얼마까지 돌파할 수 있느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는 뒤에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요. 미국 눈축 맞은 환율 방파제 막히는데 한은은 문제가 없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환율 방파제 관련된 얘기는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에서 지금 국내에서 뭔가 지금 환율이 오르면 뭔가를 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걸까요?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 나오면 불안했거든요. 예전에 IMF 때 괜찮다 그래놓고 터졌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안 괜찮은데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리는 없어요. 일단 국민연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게 맞아요. 제가 봐도 문제가 없어요. 그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도대체 왜 미국은 그 국민연금과 같은 정부 기관이 환율에 관련해 환율을 뭐 맞추기 위해서 뭐 투자를 뭐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막아라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권 돌파했고요. 저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네요. 얘가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데 또 1조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분들. 자, 국내 개인 투자가들 9월 중 미국 주식 순매수 확대했다. 얼마를 샀냐고요? 27.7억 달러요. 대단하십니다. 얼마입니까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2조, 3조, 4조? 엄청난 돈을.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주식 8월 급락, 9월 급락한다고 얘기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중에.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아니라고 얘기를 안 했더라도 제 한국 주식 비중은 82%입니다. 미국 주식 비중은 12% 정도 됩니다. 저 원래 미국 주식 거의 80% 가지고 있던 놈입니다. 다 팔고 요거 남았습니다. 그렇게 국내 주식의 비중이 높은 사람이 급락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저는 오를 거라고 봤어요.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골든타임이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마도 급락을 얘기하니까 국내 주식 투자가들이 쫀 거죠. 한국에 있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그리고 달러도 오를 것 같은데 이런 또 앞으로의 선견지명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대단하십니다. 자, 어쨌든 엄청나게 샀습니다.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큰 돈을. 참 대단하십니다. 주로 이제 AI 테마, 엔비디아 뭐 이쪽에 많이 사신 것 같고요. 가상자산 선호 지속되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뭐 반도체 3배 거꾸로 가는 거 이런 거 탔으면은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빠지니까 물타기에서 계속 물량 늘리셨나? 요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분들은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 잘못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믿고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이 급락을 얘기하니까 진짠가? 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도 심지어 급락에 대한 우려를 한방님 급락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면 급락할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더 이상 뭘 급락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최근에 올랐는데. 급락할 게 있어요. 급락을 하죠. 좀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으로 많이 가셨네요. 뭐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인데 이거 인버스 쳤으면 급락한다고, 미국 주식도 급락한다고 인버스 치셨으면 조금 아프실 것 같기는 해요. 반도체 좀 올랐잖아요 또. 자, 어쨌든 개인 투자가들이 미국으로 달러를 엄청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저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또 외국인 투자가들은 많이 들어왔어요. 어디에 들어왔냐면 채권에 42조 원. 이거 엄청 들어왔죠. 그 다음에
국내 주식의 7.1조 원 순매수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좀 외국인들하고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을 사면 저 사고 팔면 주가 오를 때, 주가 막 오를 때, 그때는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쬐끔쬐끔 팔고 있거든요. 쬐끔쬐끔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가들 잔뜩 몰려올 때, 요때 이제 수익 실현하고 여기에 장이 좋으면 여기서 단타 치고 놀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고 있다. 좋은 현상이죠. 어쨌든 달러는 외국인 투자가들 위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은 또 급락설에 또 긴장하셔가지고 미국 시장으로 옮겨 가시고 또는 인버스를 타신 것 같은데 인버스는 좀 걱정되긴 한다. 어쨌든 그런 연유로 시장이 영향을 엄청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뉴스, 이거 국민연금 관련된 건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관세 25% 치는 거 싫어하는 거거든요. 퉁 이렇게 올라가는 거, 환율이 올라가는 거, 이거를 싫어합니다. 관세 뭐 때려놨는데 그죠? 환율로 다 이제 없애버리니 열받죠, 이건. 그리고 수출하려고 그 원래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구거든요. 그럼 이렇게 올리는 거 미국 이거 싫어합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올라가면 파는 거예요. 내리는 거라고. 이렇게 내리는 건데 미국이 원하는 거 올라가는 게 안 된다는데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뭐 그러니 한국은행이 문제 없다. 그거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도대체 뭐가 상관이 있는 건가? 라고 봤는데 이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 해외 주식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냐면 35.8%를 차지해요. 해외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실제로 채권은 생각보다 너무 작더라고. 해외 채권 8%요. 미국 주식 비중 엄청 높아요, 지금. 그리고 계속 높여서 38.9%로 확대하고 2025년도에 2030년 말까지 55% 내외로 확대한답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현재 달러 여기 있거든요. 1411. 이 노란색 추세 박스권을 타고 올라갈 경우에 지금 밖에 있거든요. 요 안으로 들어가는 가격이 1443이고요. 아마도 이 가격쯤 오면은 가격쯤 오면은 언론에서 얘기할 것 같아요. 1450원 넘어갈 것 같은데 괜찮나? 뭐 또 이런 또 난리를 치겠죠. 그리고 1480원이 한국은행이 지금 보고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여기 올라갈 때 올라가면 때리고 올라가면 때리고 올라가면 때리고 올라가면 때리고 그 얘기는 방어했단 얘기예요. 뭐 구두로 했던 뭐 돈으로 했던 방어를 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1480에서 제가 볼 때 올라가도 지금 관세 때문에 대비 돈 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1480에서 구두 바른 정도 할 것 같아요. 가볍게. 세게는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막아야 되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냐면 제가 보기에 1533이에요. 1533. 이건 막아야 돼요. 왜 막아야 되냐고? 여기거든요. 이거 한번 이거 넘어간 것도 아니죠. 꼬리 달고 내려왔으니까.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IMF잖아요. 2,000원. 이게 IMF잖아. 무섭잖아. 이거 깨고 올라가서 꼬리 달고 내려오면 상관없는데 막 가면은 환율이 무서운 게 방향 한번 잘못하면 쭉 가요. 그래서 이거 쳐내는 거라고. 쳐내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은행이 지금 보고 있는 실제로 막아야 되는 가격은 1533이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25% 정도 되더라고. 원래 가격에서. 원래 환율 1100원 기준으로. 그러면 25% 할 수 있어. 관세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키려고 할 것 같다. 정 안 되면 1600원 지키려고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액션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죠.
외환 보유고 털어내야 되거든요. 한국은행이 하게 되면. 그렇다면 가능한 게 뭐가 있죠? 제가 볼 때 이거 같아요. 예, 미국 입장에서 지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만약에 저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오면은 어쨌든 달러를 국내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갑자기 확 팔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예, 그런 상황도 아니고, 개인 투자가들이 뭐 올라간다고 갑자기 확 다 팔고 들어오고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예,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게 요거 아니겠느냐. 국민연금에 해외 주식 투자한 것을 팔고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저 위에 상단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분도 괜찮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 그래서 미국 주식 비중을 좀 줄였다. 괜찮죠? 아니면 뭐 국내 채권으로 비중을 높이겠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게 왜 부담스럽냐면, 이 비중이 35.8%인데 이게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사실은 국민연금 전체 투자 규모의 35.8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0%를 뺀대. 그리고 만약에 일시적으로 뺀다 그러면 미국 주식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뺀다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뉴스가 잠시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적재를 막기 위해서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걸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사실. 만약에 이게 정말 올라간다면 빼야죠.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미국에서 지금 두려워하는 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 본인들의 목적과 부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문제가 되지는 않고, 갑자기 환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방어해야 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1533을 넘어가면서 와, 이렇게 갈 건가? 이런 불안한 상황이 왔을 때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을 대량으로 팔고 바꿔서 들어올 경우에 미국 주식시장이 살짝 흔들릴 수 있어요. 충격을 줄 거란 말이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이거를 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전혀 관련이 없어. 그렇다면 정말 관련이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걸 가지고 1533을 넘어 16 가려고 그러면 미국 주식 확 팔고, 좀 많이 팔겠죠. 좀 많이 팔고,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겠죠.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의 어떤 그런 방향과도 일치하거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 왜? 국내 기업이 번 돈으로, 한국 사람이 번 돈으로 낸 국민연금인데 왜 한국 주식 투자는 이거밖에 안 하냐는 거지. 14.4% 계속 줄여나간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바꿔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5천 간다니까요. 예, 혹시 블루하우스에 아시는 분 있으면 이 얘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율도 넘어가는 거 맞고, 딱 여기 할 수 있고, 그 필요한 만큼 뭐 하면 돼. 국민연금이 1533 넘어간다? 환율 좀 내려야겠네? 그럼 뭐 하면 돼? 미국 주식 뭐 한 1% 팔고 다시 달러 들어오고 또 올라간다? 그러면 또 한 1% 팔고 달러 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원하는 환율대에 맞춰 놓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명분도 꽤 괜찮고요. 요런 또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이 그러면 코스피 5천 간다는 거죠. 계속 늘어날 테니까. 자, 그래서 환율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가서 걱정되실 텐데, 일단은 한국 경제 문제는 없어 보인다. 현재로는. 왜? 원유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문제가 심각해져요. 진짜 원유 가격이 안 올라간 게 정말 다행이다. 일단 한국 경제 크게 문제는 없다. 물론 수입하는 회사들은 좀 힘들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상황. 근데 뭐 수입하는 회사들 다 뭐 해외 선물 이런 거 해가지고 해지 다 해놓으셨죠. 보통은 다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올린 분들은 우리 개인 투자가고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걸 막아내고 있었고, 예. 그리고 급락설 얘기하신 분들 얼굴 안 보고 싶다. 솔직히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되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가는 이유가 지금 관세 25% 요 관련된 것이다. 요것도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뉴노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은 한국은행 문제 없다. 제가 보기엔 문제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 없고, 미국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 봤을 때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저 미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걔네들 시장에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한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이 얘기할 가격은 1443, 1450 정도 되면 뭐라고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80이 오면은 한국은행에서 구두로 가볍게, 왜 올라가도 되는데 팍 올라가지 않아야 되니까 구두로 우리 지켜보고 있어? 뭐 이 정도 얘기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방어를 할 상단을 막아야 될 가격은 1533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데도 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그냥 환율 1,400원 갔으니까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냥 단순한 얘기 하시는 분들한테 자세히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나면 불안한 게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차트 심리학 작가 인생한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